본격 수업 시간으로 요번 주 오늘부터 대면 수업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온라인 수업으로 많은 사람들이 참여를 못하지만 오늘 요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업로드 해주면은 그 영상을 통해서 그걸 가지고 공부를 하고 우리는 대면 수업이 내일이에요. 내일 대면 수업 시간에 작업 한번 여러분들이 실습했던 부분들에 대한 궁금한 사항들 그리고 잘 안 되는 부분들을 같이 질문하고 또 내가 다시 한번 내 시연을 보여주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훨씬 더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들고 온라인 수업을 통해서 대면 수업에서의 우리 수업 시간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온라인에서 작업했던 결과물들을 대면 수업과 이렇게 연계시켜서 계속적으로 쭉 이어져 나가면서 대면 수업에서의 체크해 줘야 될 부분 또 온라인 수업에서 여러분들이 좀 더 길게 작업들을 진행하면서 익혀야 될 부분들을 같이 장점 부분들을 잘 활용해 가면서 수업들을 진행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 계속적으로 기본적인 모델링 데이터를 나눠줬는데 요번에는 우리 좀 귀여운 그런 캐릭터들을 직접 지브러시의 모델링 기법을 이용해서 배워보면서 지브러시가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델링들이 진행되어지고 그 만들어 나가는 과정 부분들이 어떻게 진행되어지는지 우리가 기존에 있는 3D 프로그램하고는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전체적인 흐름 부분들이 다른지 하는 부분들을 여러분들이 요번을 통해 가지고 배워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직접 경험을 해보고 응용을 해보면은 왜 이 지브러시를 사람들이 실무에서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지 하는 부분들을 이해하게 될 거예요. 그러면 오늘은 요 결과물들을 바탕으로 해서 한번 작업들을 진행해 보도록 할 거예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요 귀여운 공룡을 한번 지브러시를 통해 가지고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G브러쉬를 열어주면은 이와 같이 화면이 보이게 되고 화면에서 먼저 이 화면 크기를 좀 더 키워보도록 할게요. 화면 크기를 키워주는 방법은 도큐멘트에 보면은 도큐멘트에 이 부분이 바로 화면의 해상도예요. 화면의 해상도를 1120에 840으로 되어 있으니까 한 1500 정도로 높여보도록 할게요. 1500에 자동으로 1125가 되네. 그리고 리사이즈 해주면 돼. 리사이즈 좀 더 커졌죠. 화면이 커졌고 잠시만요. 예. 잠시만. 자, 이렇게 화면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도큐멘트에 들어가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화면의 크기를 키워줄 수가 있고 화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이미지를 올려놓고 시작할 수가 있어요. 화면에다가 우리가 원하는 공룡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화면에다가 올리려면은 동그란 원을 하나 올려줘야 되겠지. 자, 툴에서 클릭해서 스피어 3D를 이렇게 클릭해주고 화면에다가 드래그 해주게 되면은 에디트 버튼 눌러주고 이제부터 3D가 되고 여기에 스컬프팅 작업이 되려면은 Make Polymesh 3D를 해줘야 된다 그랬어. Make Polymesh 3D. 그렇게 되면은 이렇게 화면에서 스컬프팅 작업을 할 수가 있고 양쪽 똑같이 스컬프팅 작업을 해줘야 되니까 트랜스폼에서 X 버튼을 눌러주면 돼. Activate X 양쪽 똑같이 스컬프팅 작업이 되죠. 자, 그러면 화면에다가 공룡의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화면에다가 공룡의 이미지를 올리는 방법은 드로우에 보면은 드로우에 보면은 이때 가려가지고 안 보이네. 옆으로 이렇게 올려봤죠.
드로우에 보면은 이렇게 드로우를 이렇게 드래그해서 여기다 갖다 놓는 거예요. 드로우에 보면은 여기에 플로우가 있죠. 플로우 그리드. 요걸 클릭해줘야 돼요. 클릭해주고 X, Y, Z 다 클릭을 체크해주고 그러면 이렇게 그리드가 보이죠. 그리드가 보여요. 그래서 이렇게 90도로 탁탁 스냅이 걸리는 방법은 이렇게 움직이다가 Shift 키, 이렇게 움직이다가 Shift 키를 누르면 돼요. 요게 앞이죠. 여기. X축이 좌우로 맞춰질 때 요게 바로 앞쪽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렇게. 좌우가 X축으로 했을 때 좌우가 맞을 때 좌우가 이렇게 대칭이 될 때 시메트리 X축을 체크했을 때 자, 여기다가 이미지를 한번 올려보도록 할게요. 자, X, Y, Z 플로어 해주고 여기 보면은 프론트 백이라고 있어요. 프론트 백에다가 맵 1번을 클릭해줘. 이게 프론트지. 프론트 클릭해주고 임포트 이미지를 불러드리면 돼. 바탕화면에 나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저장한 곳에서 네, 이 이미지를 여러분들한테 보내주도록 할게. 공유를 해주도록 할게요. 고급 모델링에 여기 요거죠. 쫙 들어오게 되죠. 화면에 들어오게 되고 이 화면에서 요걸 좀 더 밝게 보고 싶으면 앞쪽으로 보고 싶으면 프론트 부분을 눌러주면 되고 프론트 그리고 필 모드를 조절해 주게 되면은 좀 더 밝게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더 밝게 볼 수가 있죠. 필 모드. 그리고 스케일 부분 스케일을 줄여주고 늘려줄 수가 있어요. 크기를. 그래서 기본 크기는 1이죠. 1 값이. 이 정도쯤에서 작업해주면 효과적이겠지. 이 정도쯤. 그리고 이렇게 돌려서 옆 부분에서도 참고를 하고 싶을 때는 옆 부분 참고하세요. 여기 옆 부분은 left right지. left right에서 여기가 left예요. left. map import 불러드리면 되는 거예요. left. 그래서 이렇게 돌려가면서 참고를 해가면서 작업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미지를 불러드릴 수가 있고 이미지를 나는 나타나지 않게끔 해주고 싶을 때는 이 플로우 이 부분을 클릭을 해제시키면 돼요. 이렇게 나오게 해제. 이쪽이 앞쪽이죠. X 시메트리가 이렇게 좌우로 대칭이 되는 이 부분이 바로 앞면이다. 앞쪽면이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형태를 보면서 그려보도록 할게. 이 형태가 보면은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처음에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좀 확대를 이렇게 시켜주고 화면 확대돼 가지고 커야 돼. 브러쉬가 커져야 돼. 무브 브러쉬 같은 경우는 형태를 처음에 잡아줄 때 사용한다 그랬어요. 무브 브러쉬. 그래서 이 형태를 보게 되면은 앞쪽으로 이렇게 튀어나오고 뒤쪽에 머리 이렇게 생겼죠. 이렇게 생긴 형태 부분들 보면서 앞쪽으로 그리지 말고 이걸 옆으로 이렇게 돌려주는 게 좋겠죠. 이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이렇게 돌려준 상태에서 자, 앞쪽으로 이렇게 무브로 실려서 늘려주는 거예요. 쭉쭉쭉쭉쭉쭉쭉. 너무 크다. 브러쉬가 줄여주고 쭉쭉쭉쭉. 이런 식으로 앞쪽 부분을 무브 양쪽 똑같이 해줘야 돼. X 버튼이 눌러져 있는 상태에서
양쪽 똑같이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면 되겠죠. 코 부분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부분, 아래쪽 입 쪽으로 이렇게 흘러가서 내려가는 부분, 아래쪽 아래 턱 부분, 그리고 이렇게 흘러가서 뒤쪽으로 머리 부분으로 이렇게 만들어주면 되겠죠. 형태를 좀 보면서 무 브러쉬만 가지고 만들어주면 돼요. 촉촉촉 더 늘려주면서 형태를 잡아주죠. 자, 그리고 이렇게만 잡아주면 안 되고 위에서 봤을 때도 위에서 보면은 형태가 앞쪽 부분이 이렇게 동그래져야 되겠지. 이렇게 늘려주면 되죠. 쭉 앞쪽 동그랗게 늘려주고 뒤쪽 머리 부분도 동그랗게 좀 만들어주고. 그래서 위쪽에서 봤을 때도 형태를 좀 잡아줘야겠다. 또 아래쪽에서 봤을 때도 이렇게 옆에서 보고 이렇게 아래쪽으로 이렇게 돌려서 쉬프트 키 눌러서 돌려준 후에 여기서도 전체 동그란 형태가 좀 될 수 있게 저 끝부분이 각이져 있으면 이렇게 쉬프트 키 눌러가면서 부드럽게 뭉개주면서 이렇게 뭉개주면서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다. 이렇게 형태를 잡아줄 수가 있다.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를 좀 잡아주고 그 후에는 이 몸통 부분을 좀 만들어줘야겠죠. 몸통. 자, 몸통은 서브툴에 보면은 또 레이어를 더 추가시킬 수가 있어요. 근데 레이어를 추가시킬 때 그냥 우리가 3D 스피어 3D를 그냥 적용시키는 것보다는 적용시키게 되면 변형을 시킬 수가 없으니까 메이크 폴리메시 3D를 변환시킨 스피어 3D를 불러드려야 되겠죠. 여기 하나 있긴 있네. 자, 그래도 없을 수도 있으니까 스피어 3D를 먼저 클릭을 하고 클릭을 하게 되면은 변형되지만 우리가 작업했던 거는 여기에 남아 있어요. 다시 클릭하면은 작업을 다시 할 수 있어요. 자, 스피어 3D를 눌러주고 아니면은 스피어 3D를 하나 불러드리고 이거를 다시 Make Polymesh 3D를 해줘야 돼. Make Polymesh 3D 해주고 우리가 작업하던 곳으로 다시 가서 여기서 불러드리면 되는 거예요. 불러드릴 때는 여기 보면은 Append라고 해서 Append에서 Append Subtool 추가시키는 거예요. Subtool 클릭. 그래서 요거는 앞에 스피어 3D라고 되어 있는 거, 요 부분은 Make Polymesh 3D가 적용된 게 아니고 여기 보면은 PM3D, Make Polymesh 3D 요 적용시킨 부분은 여기에요. 요게 Make Polymesh 3D를 변환시킨 3D다. 스피어다. 그래서 요거를 불러드리면 돼요. 짠 불러드리게 되면은 요 위쪽에 불러드린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안쪽 부분이 잘 안 보일 때는 여기 보면은 Activate Edit Opacity라고 있어요. 이걸 눌러주게 되면은 안쪽에 보이죠. 구가 하나 보이죠. 그래서 아래쪽 레이어로 구를 선택한 후에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무브 브러쉬가 아니라 무브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내려주면 돼. 내려줄 때는 요 부분으로 그대로 내려줘야지. 이 앞쪽에서 이렇게 내려주게 되면은 좌우가 똑같지 않게 만들어지게 되죠. 그래서 꼭 이렇게 레프트 뷰 쪽에서만 내려주는 게 좋겠지. 레프트 뷰나 앞쪽에서 혹시 내려주게 되면은 이렇게 화살표 정확하게 스냅이 걸려져 있는 걸 보고 그대로 내려줘야 돼. 안 그러면은 한쪽으로 기울어지게 되면은 그 다음부터 양쪽 똑같이 브러쉬 작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내려주든지 이 부분은 자꾸 그대로 내려주면 돼.
이렇게 작업해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준 후에 다시 브러쉬 드로우로 바꿔주고 무브 브러쉬 체크해준 상태에서 그냥 그려주면 안 되고 양쪽 똑같이 해줘야 되니까 X 시메트리가 켜져 있는지 확인해보고 트랜스폼 액티베이트 시메트리 X가 체크되어 있는지 확인해보고 그 다음에 다시 작업해줘야 됩니다. 목 부분 이렇게 작업 먼저 해주고 아래쪽으로 쭉 늘려줘야 되죠. 목 부분에서 배 뒤쪽 엉덩이 부분 이렇게 형태를 잡아주죠. 그래서 옆에서 봤을 때는 괜찮지만 앞에서 봤을 때는 형태가 좀 어색하죠. 그래서 여기서도 형태를 좀 잡아줘야 되겠지. 이렇게 내려주고 뭉개주고 좀 내려주고 뒤쪽에서도 이렇게 움직이다가 쉬프트키 내려주면서 쉬프트키 눌러가면서 부드럽게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주면 된다. 이렇게 돌려가면서 위쪽에서 아래쪽에서 확인해 보면서 입체감을 잘 만들어줘야 돼요. 한쪽으로만 보게 되면은 다른 부분에서는 어색해 보일 수가 있어요. 3D이기 때문에 위아래 양옆 부분들을 잘 확인해 가면서 전체적인 입체감의 형태 부분들을 표현해 줘야 돼요.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주면서 공룡의 몸통의 형태 부분들을 점차적으로 만들어 나가면 돼요. 쉬프트키 눌러가면서 부드럽게 뭉개주고 저 다음에는 꼬리 부분도 마찬가지죠. 꼬리 부분도 업핸드에서 스피어 3D 하나 다시 불러드리고 내려가서 요 밑에 중간 부분에 요 눈표시를 켜줘야 돼요. 눈표시를 켜줘야지만이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무브를 이용해서 아래쪽으로 이렇게 꼬리 부분 올려주고 스케일을 이용해서 좀 줄여주고 이렇게. 다시 브러쉬로 바꿔주고 쭉 늘려주는 거죠. 이거 늘려주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X 시메트리가 적용이 안 됐을 거라고. X 시메트리 꼭 체크를 해주시고 X 다시 오브젝트를 다시 새로운 도형을 추가적으로 적용시키게 되면은 X 시메트리가 적용을 다시 해줘야 돼요. 쭉 늘려주고 꼬리 부분 끝부분으로 좀 줄여주고 뭉개주고 쉬프트키 눌러가지고 뭉개주고 브러쉬를 이용해서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이렇게 조절해준다. 탑뷰에서도 확인해보면서 작업해주면 더 수월하겠죠.
짜잔 짠짠. 이런 식으로. 자, 그리고 요 부분 액티베이트 에디트 오파시티 부분을 꺼주게 되면은 다 면으로 투명하지 않게 보이게끔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드로우에서 보면은 드로우에서 이 부분도 필 모드를 2단계로 낮춰주던지 1단계로 낮춰주게 되면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지. 그리고 아예 드로우에서 프론트를 꺼주게 되면은 이렇게 보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그때 필요한 옵션으로 체크를 해가면서 형태들을 잡아주면 되고, 이 부분을 요 레이어에서 선택하지 않고 화면에서 직접 선택하는 방법은 Alt 키를 누르고 원하는 레이어 부분을 선택하면 돼. 머리를 난 선택하고 싶다 그럴 때는 Alt 키를 누르고 클릭해 주면 돼. 이렇게. 그 부분이 밝게 빛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레이어에서 선택하지 않고도 우리가 화면에서도 바로 선택을 해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렇게. 자, 이번에는 다리 부분. 다리 부분을 한번 해보도록 하자. 드로우에서 좀 잘 보이게 해주고. 여기서도 어펜드에서 하나 불러드리고, 이거를 무브로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것이죠. 내려주고 발은 한쪽으로 적용시켜주고 크기를 좀 줄여주고. 이건 엑스시메트리를 할 수가 없죠. 여기서는 이렇게 해주면 되죠. 또 드로우로 바꿔주고 무브 체크해주고 이렇게 늘려주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식으로 쭉쭉 늘려가면서 쉬프트 눌러가면서 부드럽게 만들어주고. 이렇게 만들어주고, 앞쪽에서 봤을 때도 형태를 좀 잡아주시고, 위쪽에서 봤을 때 잡아주는 게 좋겠죠. 위쪽에서.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줍니다. 그 다음에는 팔 부분. 팔 부분은 이 다리 부분들을 응용을 해서 만들면 되겠죠. 선택하고 응용을 하는 거는 요 선택해서 이걸 복사하면 되겠지. 선택해서 디플리케이트 하면 돼. 디플리케이트 클릭. 하나 복사가 됐고 무브를 이용해서 위로 이렇게 올려주면 되겠죠.
스케일로 줄여주고. 스케일 줄여주고. 또 브러쉬를 바꿔준 후에 요거는 브러쉬 사이즈를 조절해주고 로테이트를 시켜줘야 되니까 이렇게 아래로 내려갔다가 올라가야 되는 거니까 무브에서 로테이트, 여기 로테이트야. 로테이트 로테이트 시켜주고 이 앞쪽 부분만 이렇게 올라가게, 앞쪽 부분만 요만큼만 올라가게. 그러려면은 여기다 마스크를 씌워줘야 돼. 마스크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마스크 씌워줘도 되고, 잘 보이는 걸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바꿔주고 드로우에서 잘 안 보이죠, 이렇게 하니까. 드로우에서 필 모드를 좀 낮춰주고 만큼만 이렇게 가려주고, 가려준 상태에서 무브를 이용해서 요 가려준 부분을 중심으로 해서 돌려야 되겠지. 이렇게 돌리면 안 되고. 그래서 요 부분 마스크가 씌워져 있으면은 그 부분은 적용이 안 되니까 컨트롤 I 눌러서 마스크를 반전시켜주고 요 중심점을 이쪽으로 보내줘야 돼.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움직이잖아. 중심점을 이렇게 옮기는 방법은 여기 보면은 자물쇠 언락 해준 후에 이렇게 옮겨주는 거야. 언락 옮겨준 후에 락 걸어주는 거야. 락. 그러고 이렇게 옮겨주는 거야. 이렇게 들어주는 거지. 그런 후에 다시 브러쉬를 바꿔주고 마스크를 해제시키는 거는 컨트롤 드래그. 이 상태에서 컨트롤 클릭하면은 반전이야. 반전. 그래서 컨트롤 드래그 해줘야지 마스크가 풀리게 된다. 그 다음에 이렇게 뭉개주면 되겠죠.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뭉개주고,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렇게 뭉개주고.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조금 더 조절해주면 되겠죠. 네, 그렇게 하세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형태를 확인해 보면서 이렇게 마무리해 주면 됩니다. 화면에서 좀 보면서 작업해 보면은 다리 부분이 너무 큼직하게 표현해 주면 안 되겠지. 이렇게 기본 형태를 잡아나가면 된다. 자, 잠시만 5분 정도만 있다가 하도록 할게요. 자, 이 상태에서 이제 팔
손과 발을 만들어줘야 되겠죠. 자, 손과 발은 마찬가지로 여기서 append에서 append PM3D 스피어 요걸 불러드리면 되겠죠. 이것도 무브를 이용해서 내려주면 되겠죠.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내려서 여기다 갖다 놓으면 되겠죠. 줄여주고 거기다가 이렇게 놓으면 되죠. 위아래로도 좀 줄여주고 로테이트 시켜가지고 이렇게 붙여주면 되겠네. 이렇게 붙여주고 형태는 무브 브러쉬를 이용해서 배를 잡아주면 되겠죠. 약간 너무 동그랗게 하지 말고 이런 식으로 형태를 잡아주지. 무브를 이용해서 좀 더 너무 롱다리가 되지 않게. 자, 다음에는 손 부분도 요거를 복사해서 써도 되겠는데. 요거를 복사해서 선택해서 디플리케이트 복사해주고 하나 선택해서 무브를 이용해서 위쪽으로 올려주면 되겠죠. 로테이트 시켜주고 좀 줄여주고 위쪽으로 올려주고 앞쪽에서 맞춰주고 좀 줄여주고 이렇게 맞춰주고 이렇게 맞춰주면 돼요. 다음에는 브러쉬로 바꿔준 후에 쉬프트 키 눌러주면서 부드럽게 뭉개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눈 부분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눈 부분도 어펜드에서 눈 부분 스피어 3D 불러드리고 메이크 폴리메시 3D로 변환시킨 스피어 3D를 불러드리고 무브를 이용해서 이렇게 위치를 옮겨주죠. 스케일을 좀 줄여줘야 되겠죠. 이쪽에다가 배치하면 되겠다. 퍼스펙티브 뷰로 좀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게 되는 거지. 자, 그래서 양쪽 이제 똑같이 해주면은 자, 눈 부분부터 양쪽 똑같이 한번 해주도록 할게요. 드로우에서 양쪽 똑같이 여기 보면 G 플러그인에 보면은 서브 툴 마스터라고 있어요. 서브 툴 마스터를 이용해서 클릭 그래서 양쪽 똑같이 미러를 시키면 돼. 미러 카피 미러 클릭해서 머지 시키고 X축으로 미러해서 머지 시켜라. 오케이.
이렇게 두 개가 만들어지게 돼요. 그 다음에 팔과 손. 팔과 손은 두 개 따로따로 할 필요 없이 합쳐주면 되겠죠. 팔, 손. 팔 부분을 선택하고 아래쪽 부분하고 합쳐주는 거는 밑에 보면은 머지라고 있어. 머지. 클릭. 위쪽 잡고 머지 해주고 머지 다운. 아래쪽에 있는 팔하고 손하고 합쳐줄 거니까 팔을 선택하고 아래쪽에 있는 부분하고 합쳐주자. merge down 해주면 돼. 두 개가 합쳐지게 되고 또 다리하고 발 부분 여기 발이죠. 발. 아래쪽하고 머지가 다운되니까 선택하고 아래쪽으로 내려줘야 되겠죠. 여기 아래쪽으로 내려주는 기능이에요. 클릭. 아래쪽으로 한 단계 내려오게 되고 다리하고 발하고 머지 다운 선택하고 머지 다운. 자, 팔 부분을 먼저 선택해주고 팔 부분을 양쪽 똑같이 밀어 G 플러그인에 서브 툴 마스터에 밀어 시키면 되고 X축 체크해보고 merge into on sub tool 해서 오케이. 양쪽 똑같이 적용됐고 발과 다리 부분도 선택을 해주고 선택을 체크해 주는 거 확인해 보고 G 플러그인에 밀어 시키는 거예요. 밀어. 자, 그러면 기본적인 형태 부분들을 만들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이렇게. 가려주고 보면은 이렇게 만들어지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후에 요거를 이제 합쳐줘야 되겠지. 이게 아주 강력한 기능이에요. 합쳐주는 기능. 그래서 이거는 양쪽 클릭해서 양쪽 똑같이 작업해 줄 수가 있어요. X 시메트리, 액티베이트 X 시메트리 해주고 브러쉬를 키워준 후에 맞춰주면 되겠죠. 전체적으로 봤을 때 클릭해주고 클릭. 형태를 좀 더 다듬어주고 뭉개주고 자, 이제 다 합쳐주고 이 다리와 몸통도 붙여줄 거예요. 지금 다 떨어져 있죠. 이렇게 다 떨어져 있죠. 붙여주도록 할 거예요. 강력한 기능을 보여줄게요. 자, 이게 붙여주는 방법은 전체를 다 합쳐주는 거예요. 합쳐줘요. 합쳐주는 방법은 머지 다운이라고 했죠. 머지 다운. 머지 다운. 선택하고 머지 다운. 머지 다운. 머지 다운. 전체적으로 머지 다운. 다 합쳐진 거예요. 합쳐졌지. 그래서 요거를 전체적으로 다 합쳐준 후에 합쳐준 후에 합치기만 했지만 이제 몸통과 딱 달라붙게 만드는 방법은 지오메트리 해보면은 서브툴 밑에 지오메트리 해보면은 다이나메쉬라고 있어. 다이나메쉬가 바로 붙여주는 기능을 하는 거예요. 다이나메쉬 할 때는 레솔루션 값을 너무 높이지 말고 지금 초기 단계니까 레솔루션을 높여야 될 때도 있어요. 초기 단계가 아닌 면수가 많이 필요할 때는 레솔루션을 높여줘야 될 필요가 있는데 지금은
초기 형태를 잡는 단계이기 때문에 레솔루션을 너무 높일 필요 없어요. 128 정도로 해서 다이나메쉬 해줍니다. 다이나메쉬. 해보자. 지오메트리 다이나메쉬. 그래서 다이나메쉬를 눌러주면은 이렇게 붙어버리죠. 붙은 걸 볼 수 있죠. 정확하게 붙었는지 확인해 보는 거는 Shift 키 눌러주면 돼요. Shift 키 눌러가지고 Shift 키 눌러가지고 이게 부드럽게 연결되는지 확인해 보면 되겠죠. Shift 키. 이야, 붙었죠. 잘 붙었어. 이렇게 여러분을 뭉개주고 Shift 키 눌러가지고 뭉개주고. 그런데 이렇게 작업을 해준 후에 보면은 면이 완전히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면이 아니라 그 작업할 때는 요거는 떨어뜨려 줘야 되는데 요거 내려주자. 요 위쪽에 있는 요 부분이 언두 기능이에요. 언두 기능. 이렇게 언두 기능. 그래서 붙여주죠. 다시 붙여줄 때는 이 눈 부분은 띄워주고. 그래서 눈 부분 띄워주는 방법은 눈 부분만 컨트롤 쉬프트 키 누르고 클릭하면 돼. 그러면은 그 부분만 나오지 않게 할 수 있고 다시 컨트롤 쉬프트 클릭하면은 클릭하고 요거를 요 부분을 이렇게 선택한 상태에서 폴리곤 그룹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비즈블. 그룹 비즈블 해주면 색상이 바뀌게 되고 소프트에서 그 부분만 스플릿 잘라버리면 돼. 그룹 스플릿 해주면은 쫙 잘리게 되죠. 다시 잘리는 방법, 자르는 방법. 그래서 이 부분은 남겨놓고 이 부분은 놔두고 나머지만 Shift 키 누르고 클릭 하면 전체가 다 나오고 요거는 가려주고 나머지만 붙여버리죠. 머지 비스블. 머지 비집을 하게 되면은 이 상태에서 머지 비집을 하게 되면은 이렇게 붙여진 게 한 번에 이렇게 조형되죠. 이렇게 머지 비집을. 그리고 눈 부분 가져오면 되겠죠. 클릭해서 눈 부분 요거죠. 나머지 가려주고 눈 부분만 나온 부분만 이 부분 가져오는 방법은 이 부분을 나머지 다 지워줘도 되고 아니면 이것만 선택해서 이 부분만 클론으로 만들어준다. 클론 복사해준다는 얘기죠. 그 부분만 나오게 되고 이렇게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어펜드에서 불러드리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분들 잘 이해가 안 될 때는 우리 대면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여주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에는 이제 요 부분, 요건 붙지 말아야 되고, 요 부분은 붙어야 되니까 요것만 선택해주고, 지오메트리 다이나메쉬 해주면 돼요. 다이나메쉬 잘 붙어버렸고,
잘 붙었는데 면의 흐름이 완전히 그냥 우리가 원하는 그런 면의 흐름이 아니죠. 면의 흐름을 제대로 다시 바꿔주려면은 다이내시를 꺼주고, 꺼준 상태에서 G-리메셔, G-리메셔를 해주면 돼요. G-리메셔를 할 때 G-리메셔의 타겟 폴리곤 카운트가 5로 되어 있는 거는 5,000개 정도로 만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5,000개 정도로 해서 아답티브 덴시티, 제일 좋은 최적화된 형태로 만들어준다는 얘기니까, 요게 5,000개보다 넘을 수 있으니까 아예 면수를 줄여주죠. 한 2,000개 정도로 줄여서, 2,000개 정도 줄이면 한 3,000개에서 3,500개 정도 나올 거예요. 아답티브 덴시티 값이 켜져 있기 때문에. 요게 꺼져 있게 되면 정확하게 거의 2,000개 정도 수준으로 면이 줄어들게 되는데, 요 부분을 일단 켜주고 작업해 주는 게 좋아요. 그래서 2,000개 정도에서 G 리메셔를 해주게 되면은, 이야, 아주 면이 꽤 그럴싸하게 표현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델링하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배우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면이 확실하게 줄어들면서 효과적으로 표현되는 걸 볼 수가 있죠. 좀 이상하긴 한데 양쪽이 똑같이 안 됐었나? 다시 한번 보자. 이게 시메트리가 안 켜져 있었다. 할 때 시메트리 켜줘야 돼. 시메트리, X 시메트리 켜줘야지. 양쪽이 똑같이 되는 거예요. 자, G 리메셔. 양쪽 G 리메셔 시메트리 켜져 있게 되니까 양쪽 똑같이 깨끗하게 잘 나온 걸 볼 수가 있죠. 자, 이렇게 기본적인 형태, 모델링 방법을 아주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거를 지브러시나 마야에서 작업을 한다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겠죠. 하지만 지브러시에서는 이렇게 도형 부분들을 마음대로 붙이고 변형을 시키고 그거를 합치고 또 면을 재흐름하는 그런 가공적인 방법들을 굉장히 수월하게 작업들을 진행할 수가 있어요. 아직은 이제 툴들이 익숙해져야 되겠지만, 그래서 이 지브러시를 잘 활용하게 되면은 이 모델링 부분에 대한 그런 스트레스가 많이 해소되게 돼. 그래서 지금 우리는 지브러시를 많이 사용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요번 새로운 고급 모델링 기법에서는 이 지브러시에서의 그 모델링하는 방법 부분들을 잘 활용을 하고, 또 서브스테이스 페인터를 통해서 텍스처의 퀄리티를 높이는 부분들을 익히고, 또 마빌러스 디자인을 통해 가지고 옷이라든가 또 정밀한 부분들, 또 가방, 또 표현하기 어려운 부분들을 또 도움을 받고 하게 되면은 기본적인 퀄리티를 꽤 높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흐름 또 차세대의 흐름 부분들의 기본적인 모델링 방법 부분들을 이해하게 되면은 앞으로 우리가 표현하는 표현력의 경쟁력이 훨씬 높아지게 되니까 그 부분들을 한 번씩들 경험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또 어렵지 않은 그런 모델링을 통해 가지고 경험해 볼 수 있는 그런 그 실습 영상이니까 한 번씩들 여러분들이 쭉 보면서 놓친 부분 다시 따라하고, 또 그래도 안 되는 부분들은 우리 대면 수업이 내일 있으니까 내일 대면 수업에 작업했던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또 얘기하면서 문제들 해결하고 지금의 모델링 흐름 부분들을 이해하는 시간들을 쭉 가져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이렇게 해서 간단하게 도형 부분들 또 변형시켜서 하나의 기본적인 형태를 만들었고, 이 상태에서부터 이제 디바이드 단계를 더 높여가면서 굉장히 더 형태감 있고 멋진 결과물을 만들어낼 거예요. 그 부분들은 또 이번 주 대면 수업 플러스 다음 주 연계해서 계속적으로 작업을 진행할 거니까 한 번씩들 여러분들도 오늘 이 영상이 업로드가 되면은 그걸 바탕으로 해서 실습 작업도 해보고 작업들을 진행해보면서 좋은 점, 장점과 또 작업하다가 잘 안 되는 부분들을 체크해줬다가 내일 대면 수업 시간에 질문도 하고 작업에 대한 결과물들을 또 보여주도록 하세요. 자, 오늘 아무래도 이제 대면 수업을 집중하다 보니까 인원들이 많이 안 들어왔는데, 다음부터는 우리 좀 시간 부분들을 좀 조절해 가면서
여러분들이 좀 많이 들어올 수 있는 시간에 한번 시간들을 한번 맞춰보는 것도 아주 좋은 방법일 것 같아. 그래서 내일 한번 그 시간 한번 맞춰보도록 하죠. 자, 남은 사람 2명이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고 내일 대면 수업에서 보도록 하자고요. 자, 업로드해서 이따 오후에 올려주도록 할게요. 여러분 수고했어요. 네.